자, 이번에는 빈칸입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그래 딱 중반부에 뚫려 있죠.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차용, 인용하고 있는 우리 세계적인 언어학자,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MIT 공대 이제 종신 교수님이신 이 노암 참스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차용하겠습니다.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 리니어한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보, 이 빈칸에 대한 정보는 빈칸 뒤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빈칸 뒤에서 추론 근거가 나왔었고 한 2번 정도 힌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꿔 쓰기를 잘하는 게 포인트였고요. 여기 이제 it lies in 이란 표현이 이제 조금 의역을 살짝 하나 더 해줄게요. 이렇게 주어를 주고 주어 lies in A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주어의 본질은 갑자기 없는 말이 나오죠. 이 본질은 A에 있다라고 번역하면 좀 더 뭐랄까 좀 더 느낌이 오는 더 정확하게 어감이 오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빈칸 읽어보니까 어떤 아름다움인데 vibrational signaling 그러니까 진동을 주는 신호에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우리 미리 살짝 얘기하면 뒤에 보면 이제 거미가 거미줄 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 거미줄의 진동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진동을 주는 그 신호의 아름다움. 자, 그럼 거미가 진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 뭔가 멋진 점이 있나 봐요. 자, 그것의 그 본질은 됐죠? 자,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면서 이제 어휘력까지 겸하게 됐는데 사실 이 문제 정답률이 68%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선택지 단어를 좀 더 어렵게 했으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secret의 또 다른 명사 형태인 secrecy 어떤 뭐 기밀성, 비밀성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갈 수 있는 단어가 자, confidentiality라는 좀 여러분 기준으로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하지만 기출이 된 적이 있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confidentiality. 이것도 기밀성, 비밀성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시고 자신감 아닙니다. 같은 어원은 가지고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cy 그럼 이제 효율성. 자, dishonesty 그러면 이제 뭐 정직하지 못한 거죠. 속이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andomness 이제 무작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무작위라는 단어 중에서는 이제 arbitrary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수능수를 좀 넘어서는 사실 사관학교 경찰대 정도에 어울리는 좀 단어긴 한데 뭐 그런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ubjectively 그러면 어떤 주관성, 객관성은 objectively고요. 자, 그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빈칸 뒤를 봤더니 늘 강조하는 빈칸 뒤에 추론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중에 선생님은 이제 2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힌트를 좀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가 자, 그게 피하게 되는데 아주 직역하면 값비싼. 자, 우리가 명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cost가 비용이란 뜻이니까 costly는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로 1차적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뭐 맞아요. 사실 여기서도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사실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cost의 뜻이 희생이나 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t the cost of something 그럼 무엇을 희생하여, 무엇을 대가로라는 수거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강의니까 선생님이 이제 구문 분석까지는 자세히 안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costly도 뭔가 대가가 큰, 희생이 큰 정도로 의역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는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크고 대가가 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고 그러면서 이 거미들로 하여금 허용하는데 to resolve a territorial dispute 사실 이제 dispute는 논쟁, 다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토상에 이 거미들끼리도 영토 싸움 할 테니까 그러한 논쟁, 다툼을 해결하게 해준다고요. 뭘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부상의 위험을 가지고. 그럼 이게 비밀입니까? 효율성입니까? 사실 1번으로 17에서 18% 정도 갔는데 비밀로 간 친구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효율성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잖아요.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영토 싸움을 끝낸다니까. 근데 두 번째 힌트로 나오는 게 그래서 더 작고 더 약한 거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pon ing 하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진동상의 그런 경고를 받자마자 자, 나는 되게 약한 거미야.
뿌잉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진동이 우왕 하고 온 거야. 그럼 받자마자 내 이놈 하는 게 아니라 may choose, 아마도 선택할 건데, 자,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완곡하게 한 번 더 하네요. 자, 이번 기회에 retreat라는 단어 몰랐던 친구 또 암기하세요. 이게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뒤로 물러나서 and seek a less contested territory. 그렇죠. 자, contest가 경쟁, 대회 이런 뜻이니까 덜 경쟁적인 영토를 찾을 겁니다. 뭐 한다기보다는 치명적인,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싸움을, 그런 위험을 무릅쓴다라기보다는, 그럼 이 두 가지 비교 대상만 놓고 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숨어버린다의 내용이었으면 일본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숨는다 이게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는, 자, 발음 조심, 파탈 아니고 fatal,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싸움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걸, 여기 있네요. 위험을 무릅쓰는 걸 피하고, 그래, 나 그럼 경쟁 없는 데 가서 살게. 그래서 우리가 거미줄 흔들어 보면 거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토끼는 거라고요. 다른 데 차서 난 안 싸울래. 평화주의자였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힌트가 한 번 더 나왔던 게,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진동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되게 중요한 도구로 만들어주는데 유지합니다. 안정성을. 그러면서도 공격하는 걸, 공격성을, 싸움을 줄여줍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건 비밀, 기밀이라기보다는 뭐 은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해됐죠? 그래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를 따르니까 빈칸 뒤에 추론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되죠? 자, 빈칸 추론이고요. 빈칸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 뚫려 있죠. 자, 여러 차례 정말 이제 선생님 강의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수없이 얘기했던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바로 앞 문장에서 추론 근거를 찾아보자가 일단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도 대놓고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 로빈스에 따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 로빈슨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처음으로 올라가서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뒷 문장 간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나 하고 봤더니, 자, 지금부터 이제 논리 훈련을 좀 하나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건 경작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좀 정확하게 번역해 볼게요. 자, 형업치고 이게 1차 근거였고, 사실은 선생님은 여기까지 읽고 아, 정답이 이거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사실 거의 확신에 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나 보세요. 자, 결지정을 하는 건데 뭐에 관해서? 자, desirability, 뭔가 바람직함, 옳고 그름, 이해됐죠? 그러니까 혹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옳다 그르다,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결정하는 건, 그것은 beyond the scope, scope는 범주인데 경제학의 범주를 beyond 넘어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수학적으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수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좀 넌센스지만 대우 논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P이면 Q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Q가 아니라면 P 역시 아니다라는 그런 대우 논리가 어떤 전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논리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거다 아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경제학의 논리, 경제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므로 경제학이란 뭘 하는 거냐고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면 경제학이 하는 일은 1번, 경제의 위기는 반복. 뭔 소리지? 너무 상관없죠. 그다음 그렇죠.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뭐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경제학이라는 건 그냥 숫자만 바라보고 데이터만 바라보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이때 ands는 끝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양쪽의 어떤 목적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걸 읽고서 뭐야 2번 이겠네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했어요. 3번을 봤더니 경제학은 학습, 연구돼야 하는데 윤리학과 함께, 그러면 이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라는, 사실 이제 여기로 이제 정답이 이렇게 3, 4, 5번으로 좀 퍼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글에 윤리학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제자님들 이렇게 간 건데, 제발 조금만 어떤 집중을 하고 여기서 하라는 얘기가 뭔지, 하지 말라는 게 뭔지만 보면 이게 정반대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앞문장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경제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라니까. 이해됐죠? 4번을 봤더니, 자, 모든 경제학자가 speaks for, 사실 이제 speaks for는 어디에 찬성하다, 뭐 이제 자신의 논지에 맞게 여기 이제 옹호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신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 말이 want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 경제학은 벗어날 수가 없대요. 사회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사회 시스템 안에 종속돼 있다는 얘기고, 사회 시스템이 민주주의인지, 사회 시스템이 사회주의인지, 사회 시스템이 뭐 수정 보완 어떤 형태의 경제 어떤 체제인 건지, 여기에 따라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지표만을 판단한다라는 이 내용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만 읽어도 답이 나오지만, 여기서 로빈슨 선생님이 한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도 꽤 괜찮죠. 그래서 자, 바로 나오네요. 이 라이오넬 로빈슨이라는 이 경제학, 영국 경제학자에 따르면 어떤 뭐인지 아닌지 어떤 제품, 재화라고 할까요? 재화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인간의 복지에 행복에 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그러든지 간에 나오네요. 경제학이란 그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만약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그럼 그건 연구해 볼 만해. 그러니까 한 번 더 형광펜, 여기 이 부분 그대로 바꾸는 거 보이나요? 빈칸 문장하고 아까 빈칸에서도 로빈슨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로빈슨의 관점에서 경제학이란 does not deal, 또 나오네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고 참고로 이때 as to는 about의 뜻입니다.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몰랐던 친구들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거죠. 자, 다시 이제 왜 3번, 4번이 아닌지 잘 보이죠? 그 어떤 무슨 목적이 성취돼야 하고, 즉 어떤 욕구가 만족돼야 하고 어떤 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다루지 않는다고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경제학은 그 자체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가치 중립적이다. 숫자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갑자기 이념을 들이대고 사상을 들이대고 뭔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였고, 정답률 58%, 오답은 쫘라락. 특히 이제 4번으로 제일 많이 갔네요. 여기 want란 말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단어를 그냥 쫓아간 거 아닌가. 3번, 4번은 제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실 5번은 좀 안 나온 얘기고 3, 4번은 하지 말라는 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좀 집중하고 빈칸 추론 근거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는 건 아주 좋은 훈련이고요. 이렇게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왔다고 이걸 고르는 습관은 이번 기회에 좀 버립시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빈칸이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에 좀 뚫려 있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제 마지막이 뚫려 있네. 이제 앞문장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앞문장에서 아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그 앞까지 간 거예요. 논리는 이해됐죠? 근데 질문이 그 앞에 좀 길게 나왔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질문이 그 앞에 되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어떤 질문인지. 그럼 이제 읽어보다가 여기 딱 읽고 이 첫 번째 질문 딱 보자마자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한 가지가 갈라치기 혹은 뭐 대립각, 이렇게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대칭점을 주는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가장 흔한 게 선천, 후천, 뭐 어떤 뭐 과학, 기술 혹은 자연. 이해됐나요? 뭐 남극, 북극, 그래요. 동양, 서양.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훈련이 많이 돼 있다 보면 여기 읽고 나면 이게 바로 잡히는 게, 보세요. 자, 백신을 놔줄 건지 미리 반칙 살짝 하고 출발할게요. 아니면 그냥 문화적 자율성을 내비둘 건지, 이걸 대립각으로 세운 글이에요. 보세요. Was it right? 그게 옳았을까? 이 영국인들이 이게 이제 천연두 밑에 나왔죠. 천연두 백신을 소개하고 도입을 한 게 이게 옳았을까? 굉장히 참신한 글이죠.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연두 백신이 있어. 이거 안 맞으면 애들이 죽어. 맞으면 살아. 이걸 질문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놔줘야죠. 그런데 이 글 쓰니까 이게 소개를 한 게 옳았을까? 무슨 질문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 given that, 우리 제장님도 given that 몰랐던 친구들 뭐뭐라는 걸 고려하면 이란 표현이고요. 이때 that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iven 다음에 바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즉 그 백신을 도입을 해서 그 백신이 undermine, 침해하고 깎아내렸던 거예요. 그 문화적 관행, 이 시탈라 모르겠어요. 무슨 신인가 본데. 여기서 이제 여기 맥락에서는 여러분들 이해 안 되겠죠. 넘어가세요. 뭐 이거 공물을 주고, 무슨 여러분 이거 재물을 주고 이런 거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이 부분은 갑자기 시탈라는 누구지 넘어가고, 여기 문화적 관행을 침해한다라는 걸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천연두는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거야. 이걸 고려해 보면 야, 이거 백신 놔주는 게 옳았나? 이렇게 대칭이 세워지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니까 아니면 이것은 문화적인 어떤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였나? 사실 제국주의라는 게 저 이과인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제국주의는 남의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 만들고, 그죠? 식민지를 계속 건설해 나가는,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랬고, 그걸 본따서 미국이 죄송합니다. 그걸 본따, 미국도 그랬죠. 그리고 일본이 그랬고요. 맞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제국주의 아니었나? 괜히 우리가 기술, 백신 좀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 문화, 이거 침범한 거 아닌가? 즉, 그 영국인들이 단순히, 자, 이건 또 친절하게 별표 치고 나중에,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별표 안 줘도 되지 않았나? Have lived and let lived. 그냥 내비뒀어야만 했나? 그냥? 그래서 그냥 죽게 뒀어야 됐나? 그 경우에서처럼? 이제 딱 되게 좀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that might seem harsh. 그게 되게 혹독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좀 한 거예요.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아니, 말이 돼? 백신 안 놓고 죽게 내비두자고? 이게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물론 이게 너무 혹독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argue for가 어디에 찬성하는 거고요. argue against 하게 되면 뭐에 반대하는 거니까 요 전치사 하나로 찬성 반대가 나눠지는 건 알아두시고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있대요. 오메.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빈칸이었던 거예요. 즉, 이 논쟁을 넘어서는 건 네가 아무리 그 질문에 대답한다 할지라도 너는 가치 판단을 내린 거야. 자, 이제 빈칸을 가는 겁니다. 즉, 이 사례에서. 자, 방금 백신을 놓냐 마냐, 문화적인 걸 존중하냐 마냐, 이 사례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즉 백신을 안 놔주는 건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이제 좀 이해되죠? 즉 그건 선택인데 이때 values가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 이제 봅시다. 이 over를 중심으로 재밌는 글인 게, 이제 별표 좀 쳐놓을게요. 가끔씩 이렇게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5개 정도 치겠습니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에 빈칸을 뚫지 않고 그 핵심적인 것에 상대적인 것에도 이렇게 빈칸을 뚫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빈칸이나 무작정 21번 문제로 흔히 나오는 밑줄이기 문제가 무작정 주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이렇게 가끔씩 주제와 상대적인 것에도 빈칸을 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거죠. 즉, 이건 문화적 자율성을 더 중시 여기는 선택한 거야. 뭐보다? 백신 안 놔주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즉, 그런 이 아이들의 목숨인데, 이때 life는 life의 복수 형태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구해질 수도 있었던, 대부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그런 목숨보다, 이것보다 뭘 중시 여긴 거다? 문화적 자율성, autonomy를 넌 중시 여긴 거다. 이건 거의 스토리텔링에도 좀 가깝게 출제가 됐지만 앞에 있던 질문에 집중을 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2번을 고를 수 있겠죠. 이제 좀 이해는 됐죠? 사실 이제 이것도 오답이 정말 예쁘게 촤라라락 하고 퍼졌는데, 이제 선택지 분석해보면 자, 뭐보다 자, 더 넓어진 그런 사회 내에서 지위의 갭, 이거 진짜 완전 헛소리죠. 그러니까 글을 너무 열심히 처음부터 읽으면 이제 뭐 이렇게 계층 구조 얘기 나올 때 이런 거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보다, 자, 그룹에 자, 이런 단어 암기해야 되겠죠. inherent 그러면 타고난, 내재된 이런 뜻이죠. 그런 잠재력보다, 무슨 잠재력이 나옵니까? 갑자기 to recover, 회복하려. 이게 무슨 매력적 오답도 아니고. 그다음 그 지역의 관행보다인데 이건 이 글의 주제를 고른 거죠. 이게 앞부분을 골라버린 거죠. 같은 말이죠. 관행보다 문화적 자율성. 아니, 이게 그 지역의 관행이 천연두 백신 안 맞추고 그냥 죽으면 그 신에게 곡물로 바치는 게 그쪽의 관행이었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죠. 4번으로 그래서 14% 가장 많이 갔는데 이 대립각 잡는 걸 못 잡은 거예요. 4번이 나는 그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든 거죠. 5번에 종교적인 그런 권한,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 글에 종교 얘기가 나왔지만 종교 문화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4번, 5번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같은 말 골라버린 겁니다. 얘랑 over, 상대 개념으로 대칭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대립각, 대칭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패턴이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패턴이니까 패턴 훈련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모든 문제 이런 패턴이 보이는 글들은 다 이렇게 분석해 주니까 잘 쫓아와 보도록. 됐죠? 자, 빈칸이 또 마지막에 뚫려 있었던 문제고요. 정답률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말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했지만 오히려 선택지는 이렇게 예쁘게 갈라치기가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또 빈칸이 마지막에 있었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in other words라고 대놓고 즉 다시 말하면 바꿔쓰기 한다는 힌트를 줬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앞문장에 집중을 했겠죠. 처음에 이제 시험지 딱 받아서 풀 때. 그리고 선택지 보기도 전에 이제 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거 대립각 잡는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 앞문장에서 대립각 딱 잡아놓고 대칭점 딱 잡아놓고 뭐야 얘를 강조하는 거네 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그래서 주관식으로 먼저 풀렸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앞문장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집단입니다. 아이들은 뭐 덕분에? 형광펜. 그들의 가족 덕분에. 이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하는 싫어, 혐오감,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던데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싫어하는 것 중에 반대로 뭐가 있을까? 일본 음식 중에 이제 나토가 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알죠? 구리구리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것도 있죠. 어찌됐건 누구는 이제 나토를 완전 극혐하겠죠. 그죠? 또 한국 사람들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이가 안 좋아서 잘 못 먹는데 그 이제 오징어 문어 말린 거 구워 먹는 거 너무 맛있죠. 근데 하지만 외국 친구들한테는 또 그 냄새가 완전 극혐이죠. 이러한 누구한테는 되게 좋아하고 누구한테는 되게 싫어하는 그들이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클래스 지위에 따라 스페시픽 구체적인 거래요. 딱 특정하게 정해진 거래요. 이게 두 번째 힌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자님들 선생님 여러 차례 했는데 특정 단어에 이렇게 따옴표를 찍으면 기억나나요?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건데 약간 비꼬는 뉘앙스로 약간 모순되는 뉘앙스로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보르두아 선생님에 따르면 여기 있네요. 이분께서 이제 확신해 주셨는데 그 순수한 내가 타고나서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같았던 그 가장 순수한 그런 즐거움마저도 사실은 뿌리 박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였죠. 이러한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경험. 자, 선생님 이건 읽는 순간 결국은 이거예요. 선천이냐 후천이냐. 선생님 여기다 이제 체크를 했네. 여기죠. 이 글은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마라탕을 죽고 못 사는 그 이유가 한국에서 여고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고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우리가 나토를 싫어하는 이유가 일본에 살지 않기 때문인 거라고요. 우리가 다시 오징어나 선생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징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도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나고 자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호불호가 있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들이라고요. 허구한 날 나오는 패턴이니까 연습하면 여러분도 금방 보일 거고 보나마나 뻔합니다. 선택지에서 선천후천이 깔끔하게 갈릴 거예요.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그리고 오답은 보나마나 또 선천, 본문에 나왔던 말 이런 2번으로 21%나 갔던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일단 주어부터 마음에 들죠. 모든 경험은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후천이잖아요. 경험은 이미 조건화됐는데 외부 세계에 의해 우리 외부 세계가 가족, 사회, 국가, 어떤 문화잖아요. 이건 내가 타고난 것들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선천후천의 선택지로 갈라서 봤을 때 4번은 너무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데 47%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하죠. 글이 좀 까다롭고 어렵죠. 또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본문에 다 조금씩 나왔던 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선택지가 얼마나 깔끔하게 출제되는지 알게 될 텐데 1번부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여기 wired 정말 한 1000번 나온 선택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innate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직역하면 뭔가 이게 철로 쇠가 아니죠. 철사 같은 걸로 감겨져 있다라는 거에서 타고난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 innate도 선천적인, inborn, inherent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선천을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도 좋은 선택지였는데 이 contribute라는 이 동사가 이 주어가 여기에 기여한다. 그럼 이 주어가 이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각 개인이 어디에 기여한다? 사회 지위 형성에 기여한다. 굳이 이 말도 뭐 아예 넌센스긴 하지만 이것도 굳이 바꾼다면 여기 이 소셜 사회적인 거 후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앞에 있는 주어 부분으로 옮겨야 말이 좀 들똥말똥하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 개인의 취향을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되겠죠.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것도. 이 인과관계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오답으로 꽤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13% 간 친구들은 나름 뭐 이제 뭐 나쁘진 않았고요. 여기 뭐 작가 얘기는 완전 헛소리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특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천후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갈라치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딱 대립각 대칭점을 잡아서 출제가 됐다면 선택지 역시 깔끔하게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기출에 꼭 적용을 해 봅시다.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고요. 반은 여러분 탓. 이게 오답률 1위죠. 이 시험지에서 반은 여러분 탓. 반성하세요. 해석 조금 깔끔하게 못한 거고 미리 얘기하면 이제 3번이었죠. 이제 3번으로 이제 3, 4번에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접속사 그냥 as a leisure 있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맞는 말 하면서 넘어간 친구들이 있다면 접속사에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과 무관한 문장에서 이런 거 이번 기회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반은 이제 여러분 탓이고 사실 이제 나머지 반은 출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역대 단 한 번도 어떤 시험지에서도 오답률 1위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정답률이 지금 37%니까.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출제위원님들이 이걸 의도했을까요? 전혀 의도치 않았겠죠. 본인들도 빈칸 추론이나 순서나 위치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출제에 있어서 약간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뭐 문제가 잘못된 거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접속사 보고 혹은 뭐 지칭 정보 보고 맞네 그러고 넘어가 버렸다고요. 신경 쓰시고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패턴 또 나왔네요. 선생님이 특정 단어 이렇게 따옴표를 치면 모순, 뭔가 이렇게 뒤집는 역설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도 쓰레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pre-consumer waste라는 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인데 근데 사실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쓰레기냐면 It's generated by the industrial processes. 이제 산업에 이런저런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입니다. 퍽이나 그 쓰레기겠다. 쓰레기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used to make the products or packaging. 어떤 제품이나 어떤 포장지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we buy as consumers. 우리가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제조상의 쓰레기인데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일정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품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omprise는 이 자체가 이제 수동으로 쓰입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오로지 한 가지 재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번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간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offcut 정도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뭐 부스러기 정도, 뭔가 이제 잘라서 이제 다듬은 것들. 다듬은 거 사실 이제 trim을 얘기하는 뒤에 보면 여기 trims 나오죠. 이게 이제 다듬은 거. 요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짜잘짜잘한 부스레기들, 이런 것들, 잘라낸 것들. 어떤 알루미늄 캔 잘라내고 남은 그 알루미늄. 아니면 뭐 우리가 뭐는 이제 하드보드지, 뭐 상자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남은 그런 이제 종이들, 천 조각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트림, 사실 이제 미용실에서도 쓰는 표현입니다. 머리 다듬어 주실 때 트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다듬는 거. 그래서 다듬고 남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preparing 뭔가 이제 재료 손질용으로 미리 사전 준비하던 야채나 채소에서 다듬고 남은 거, 뭐 달걀은 아니. 채소가 아닌데. 자, 당근,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무, 이런 것들 좀 잘라가지고. 어쨌든, 다듬고 남으면 걔도 뭐잖아요. 다듬고 남으면 걔도 당근이잖아요. 깨끗이 씻기만 하면. 아니면 어떤 목재나 직물들인데, 뭐 이제 다듬고 남은 것들이죠. 어떤 가구를 만들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이 pre-consumer waste라고 해요. waste라고 했지만 waste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1번까지는 편안하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2, 3, 4로 오는 건데, 2번까지도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왔죠. 즉 그러한 waste는요, 다시 한번 아니란 얘기예요. was in the past. 자, 구조를, 논리 이렇게 줬네요. 과거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요 구조죠. 여기는 과거 시제 주면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가볍게 old and new 구조를 주면서 과거에는, 그 다음 이제 이 표현 disposal, 그러면 처리나 처분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과거에는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많은 그런 생산자들이 그들의 내부의 쓰레기를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아끼려고요. 뭐 함으로써 by turn A into B 구조인데 원치 않아지는 그런 이제 뭐 스트리밍 다듬고 남은 것들이나 부스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다시 되돌리냐면 쓸모 있는 usable raw materials, 원자재로, 쓸 수 있는 원자재로 바꿈으로써 돈을 좀 아끼려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예까지는 안 나왔는데 당근 다듬고 남은 거, 당근 이제 뭐 액기스 만드는, 당근 주스 만드는 대로 바꾸는 거죠. 이해됐죠?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해결책이고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3번에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재료는, 이걸 보고 우리 제자님들이 일단 뭔가 접속사가 있으니까 왠지 맞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잘못된 선입견. 그 다음에 여기 머티리얼 있으니까 머티리얼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린 거죠. 봐야죠. 어떤 재료들인데요. 결국은 최종 제품,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우리는 지금, 준비 과정에서 pre-consumer waste에 대한 얘기예요. 준비 과정에서 나온 이런 쓰레기들을, 사실 쓰레기가 아닌데, 이런 쓰레기들을 과거는 그냥 갖다 버렸는데, 요즘은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최종 제품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재료들이 나타내는데 놀랄 정도로 적은 양을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 양이 줄어든다고요? 우리가 원래는 지구에서 아니 이건,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그러긴 했어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단어만 너무 쫓아간 거 아닌가. 물론 이제 3번 이상하면 정답 3번 누가 이러고 넘어갑니까? 4번하고 정확히 비교를 해봐야죠. 그럼 일단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한 재료들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내용을 봐야죠.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 이 부분을 해석을 못했나 봐요. 버리려고 그러한 재료를 보내버리는 것은, 그것은요,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정말 그지 같은,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그런 관행일 뿐만 아니라 이 생산자 입장에서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자, 이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버돌수가 생략된 거예요. It is criminal.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세요. 돈을 아끼려고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준 거죠. 즉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앞문장을 하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반대급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재활용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재료를 처리한다고 버려버린다? 그것은 정말 금융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멍청한 관행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의한 환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범죄행위야 라고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한 거죠. 해석 조금만 근데 갑자기 이제 범죄 나오니까 그냥 비유적인 표현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가 정답이었고 50%가 4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좋은 경험한 겁니다. 해석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구나. 비유적인 표현에 이렇게 약하구나. 지금 이게 이제 5월 시험지였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수능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문 독해, 문장 독해 정확하게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게 영어적 표현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범죄에 나왔다고 뭐 갑자기 범죄 완전 헛소리네 당하지 않도록 복습 열심히 하시고 꼼꼼하게 다시 해석해 보세요. 되죠? 자, 순서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꽤 높게 나온 구조였고요. 근데 정답률이 조금 높아서 뭐 대충 쉬운 문제다 이러지 마시고 논리 구조상 아주 깔끔하게 연습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첫 문장부터 이런 게 연습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미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비교 대조가 될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맨 위에 써놓읍시다. 매번 하는 얘기인데 빨간 펜 들고요. 크게 써놓으세요.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 대조일 가능성이 높다.
자, 다시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되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지금 이 와중에 배속해서 듣고 있던 친구들은 방금 내가 더 랩한 것처럼 들렸을 텐데. 자, 그럼 갑시다. 자율성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번 기회 이것도 정확히 알아둡시다. grant란 단어는 동사로 쓰면 부여하다예요. 그럼 여기 뒤에 이제 can be하고 동사가 제대로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granted는 부여했다가 아니라 부여된 정도가 되겠죠. 즉, 이 표현의 자유, free speech,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자유롭게 하는 것에 이 관점에서, 자, in terms of the 뭐뭐의 관점에서요. 이 관점에서 각 개인에게 부여된 자율성이란, 말 참 길게 했지만 표현의 자율성이란 이거죠. can be both 하면서 개별적일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낀 건 잠깐 건너뛰고요. relational in nature,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 관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전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떠어떠하다. 근데 또 비교 대조하면서 그런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이러이러하다가 되겠죠. 되게 깔끔한 간단한 논리구조 첫 문장부터 보이는 구조고 이런 거 보면서 잡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A번을 봤더니 형광펜 유럽의 이런 법 체계는요. legal 시스템은 그 다음에 이게 take 뒤도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take something into account 하게 되면 무엇을 고려하다. 이거 A라고 하면 A를 고려하다의 뜻이고요. 갑자기 후자의 측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건 관계적 어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겠죠. 전자 후자라고 한다면 비교 대조일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 아, 개인적이기도 하고 관계성이기도 하다. 그럼 개인적 얘기가 끝나고 A번에서 얘는 이제 뭔가 이 후자의 측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관계적 측면에 봤을 때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 굳이 뿔마로 표현하면 마이너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표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러나 반면 관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제약을 해야 되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 비교, 대조, 대칭되는 구조의 글이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설명보다는 이렇게 글의 구조, 연결고리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봤더니 개인의 그런 이 발언, 표현의 자유는요. must be protected.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개인적 관점이죠. 그럼 A하고 B를 대칭해 봤을 때는 B가 확실히 먼저겠죠. 그럼 시작이 C인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C에서 아예 대놓고 그러나 관계적인 그런 자율성은 또한 청중들의 그런 이익도 고려를 합니다. take into account. 그럼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뀌면서 관계적 측면 얘기로 왔으니까 A와 C의 위치도 정해지네요. C가 먼저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그러나가 떴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뭐예요? B. 그럼 여기까지 개인적 측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상대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서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정답률은 70% 쉬웠는데 첫 문장에서 두 가지 소재가 나오는 경우 비교 대조일 가능성이 높다를 딱 떠올리면서 뭔가 글이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로 이루어질 걸 예상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순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답률이 40%대 정도 나왔는데 전개 방식을 아마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형광펜 첫 줄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measurements 부분은요. 선생님도 여기 읽을 때는 여기가 힌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 시작점하고 연결되는 부분 딱 보면서 지칭 정보가 딱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좀 이따 그 부분을 연결했고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여기 황펜 쳤죠? 그럼 큼지막하게 써놓으세요. 통념, 반박. 전개 방식을 예측하면서 예상해가면서 글을 읽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첫 문장부터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그 믿음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 다수의 의견, 통념, 시력이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은, 그리고 굉장히 만약에 이 글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통념 반박이라면 굉장히 참신한 글이죠. 아니, 운전을 하는데 시력이 중요한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통념 반박이라면 이걸 반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참신한 글인 거죠.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시력이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믿음은 그 이유인데, 이런 measurement, 어떤 측정하는 것들이 우리 시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 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국가에서 요 정도까지 해석됐으면 좋고, 안 됐어도 요 정도만 잡고 전개 방식이 보이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A번에서 이제 보면 선배들이 이제 시작점 잡는 거에서 많이 당했는데, 형광펜. 이 단어만으로도 선생님은 뭐야 여기가 반박 부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시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반박 부분인 거죠. 읽어보면 운전자의 일이라는 건 사실 되게 복잡한 거예요. 즉 both A and B, 이제 여기 나오네요. 시력적인 것과 인지적인 요소들을 둘 다 포함하는, 글쓴이의 의도는 시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력적인 것도 중요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인지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 이 두 가지가 혼합, involving,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어거지로 뭔가 넣는다면 여기에 그러나를 넣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일단 시작이 A가 아닐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뭔가 BC에서 이 통념에 대한 뭔가 부연 설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칭 정보, 1000%짜리 지칭 정보, 이러한 요구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앞에는 뭔가 요구 조건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These requirements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이거구나 하고 아까 주어진 문장에 형용표 미리 쳐놨죠. measurement를 화살표 꽂아주세요. These requirement로 요 정도 바꿔 쓰기는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받아주면서 시작이 B가 됐던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의도가 살짝 드러납니다. 이런 요구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어떤 시도예요? To find the link,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그래서 between A and B 구조인데, 그러니까 단순한 시각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시력에 있어서 예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실제 운전자의 그런 사고 비율 요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그 시도는 have, 이렇게 조동수 좀 멀었죠? 주로 fruitless, 성과가 없었습니다. 과실, 열매가 없었어요. 쓸모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첫 문장에 나왔던 통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찐 얘기를 아까 좀 이따 A번에서 뭔가 줬나 보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B까지 받고, B 다음에 A가 올지 C가 올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to do this, 이 부분에서 우리 제자님들이 이걸 많이 간과한 것 같아요. 자, 이걸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는 좋은 거,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얘기가 뭔가 나오고, 즉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어떤 일련의 어떤 이런저런 기능 능력들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런 거가 되는 건데, B 다음에 A가 올지 C가 올지 판단하는 구조에서 이 B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세요. 그건 아마도 이럴 건데, 이 시력이 measured는 측정된 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님들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to는 언제나 부정 어감입니다. 너무 단순하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로 C로 받는 게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너무 시력만을 가지고 측정된 이 시력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사실 없는 그러나가 이제 보이나요? 이 운전자의 일이란 건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다. 여기 오히려 instead도 괜찮고 그러나도 괜찮고. 이해됐죠? 그럼 시작은 B 다음에 여기 A번으로 연결이 됐고, 그럼 다시 A번 끄트머리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운전자는 이런저런 것들을 해석해야만 해요. 도로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인지 능력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해석해야만 해요를 C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줬던 거죠. 그래서 BAC 였던 겁니다. 시작이 C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순서 꽤 어려웠던, 전개 방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글이었고요. 지칭 정보와 함께 연결고리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매칭을 시켜 보십시오. 특히나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실제 문제에서 37번 정도면 여러분 실전에서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었을 테니까 완벽하게 해석이 좀 안 됐었더라도 고리, 연결 고리 중심으로만 잡아도 딱딱딱 푸는 연습은 꼭 병행해 보시길.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오랜만에 위치 문제의 정답률이 매우 높게 뭐 74%, 75% 정도 꽤 쉽게 나왔고요. 뭐 그럴만했죠. 그래서 일단 1번 앞 문장을 쭉 천천히 먼저 읽어보면서 소재 파악을 해봤더니 선생님 항상 이렇게 풀죠. 1번 앞을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1번 앞을 먼저 읽으면서 소재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뭐 수학이란 건 되게 보편적인 그런 언어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뭔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it is suggested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이 수학적 지식의 어떤 한 일부 측면들은 굉장히 놀랍네요. Could be innate 뭔가 선천적이고 타고난 거일 수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제공될 있는 것일 수도 있답니다. 이제 이래놓고 이제 예를 들으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discern이란 단어는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이게 별표를 줬었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나 별표를 줬다면 암기하세요. 사관학교에서는 그냥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discern 구별하다. 그래서 참고로 뭐 말 나온 김에 예전 모의고사에서는 요렇게 네. 식별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이란 뜻으로도 indiscernible 이란 표현도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때 이는 부정접두사겠죠? 그래서 discern이 구별하다니까 indiscernible, 알아볼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라는 게 타고나고 선천적인 속성이 있구나라는 정도 소지 파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문제는 너무 쉬웠던 게 영어에서는요 11이나 12와 같은 단어들이 여기 형광펜 이제 이 부분 결정적으로 힌트 잘 잡았죠? 어떤 값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10 플러스 1이다 10 플러스 2다 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값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를 너무 쉬웠으니까 빨리 갈 수 있겠죠? 여기 2번 뒤에서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까 이제 in English니까 영국에서는 이라고 했었어야 되겠네요. 중국하고 대칭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그러나를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숫자 시스템이 매우 논리적이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대칭되는 거 보이죠? Directly reflect the values 이 부분을 완벽하게 대칭하면서 정답 2번 74% 정답률을 기록했고 요거는 논리적으로 잘 쫓아왔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쉬운 문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은 또 늘 있습니다. 문제는 쉬웠지만 구조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다른 구조들이 있으니까 복습은 꼼꼼히 하시도록. 됐죠? 자, 위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이제 50% 정도, 52% 정도 나왔고,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럴만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정도가 있었으면 좀 여러분들이 쉬웠겠지만, 사실 이제 앞선 문제가 그러나가 있어서 되게 쉽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를 아까 선생님이 사실 마지막에 살짝 하고 이제 이 문제로 넘어왔는데, 동일한 구조인데, 여긴 그러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없어도 역접 대조, 대칭하는 구조인 걸 좀 볼 수 있길 바래요.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좀 풀어줄 건데 보세요. When we practice, 우리가 뭔가 연습을 할 때 we want to strengthen the synapse relaying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시냅스를 우리는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제 뭐에 관한 정보냐면 이때 on은 경우에 따라 무엇에 관한 정도의 뜻도 됩니다. How to play something correctly. 뭔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플레이를 할지, 뭔가를 할지에 관한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강화하고 싶어요. 반면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이제 those synaps예요. 그런 synaps는 또 약화시키고 싶죠. 뭔가 실수하는 메시지를 전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약화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주제문이죠. 상식적인 얘기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는 강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는 약화. 됐죠? 그럼 이 정도 정보 파악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호스에다가 뭐 구멍에 끼워가지고 물을 이제 뿌리는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노즐에 끼워서.
그래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글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게 과연 이 문제풀이 강에서 옳은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문제풀이 강이니까 실전에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을 위해, 문제풀이가 안 됐던 친구들을 위해 글을 사후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전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죠? 이해가 되면 풀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풀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석이 조금 안 되더라도 푸는 걸 좀 보여줄게요. 보세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약간 이제 등급을 좀 낮춰서 해석이 좀 안 되는 더듬더듬하는 느낌으로 해석해 볼게요. 뭐 플러그 꽂아 호스에다가 그러면 모든 물이 이제 뭐 노즐 밖으로 나와. 즉 너의 뇌에서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잡았으면 좋겠어. 비유했네. 너의 뇌에서 이건 뭐 하나의 제가 이거 뭐 비유라는 단어인데 몰랐으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시냅스인데 자, 이 부분 형광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시냅스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Being much stronger, 훨씬 더 강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애들보다. 그럼 굳이 뿔마로 표현하면 플러스죠. 맞죠? 그럼 여기 이 플러스 부분을 어디다 끼워 넣을 건지 우리가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노즐에 비유하는 이 부분, 호스에 끼워 넣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로 좀 점프할게요. 여기 노즐 얘기를 하고 있는 처음으로 Some of the water will go out 이 부분에서 여기 이 3번하고 4번에서 이제 정답과 오답이 딱 갈라졌습니다. 그죠? 그럼 3번으로 이제 20%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3번을 고른 친구들은 보세요.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에서 All the erroneous information 모든 잘못된 정보, 네 손가락이 지금 네 뇌가 네 손가락에 보내고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정보, 굳이 얘기하면 여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3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4번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형광펜. 뇌가 이걸 성취하기 위해 선생님 여기 형광펜을 빠뜨렸네요. 여기도 형광펜. 그걸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정확한 뉴런이 전달하는 걸. 이때 communicate는 전달하다 정도로 정확한 뉴런이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긴 당연히 4번 글의 흐름이 플러스가 필요한 자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로 27%, 여기로 52%인데 이 문제에서 문제가 쉬워졌으려면 아까 주어진 문장에 그러나가 있었으면 좀 편했겠죠.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좀 잘못돼.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정보 전달이 되는데 잘 돼. 우리 뇌가 이걸 성취하기 위해 이것을 예로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걸 뿔마 흐름만 잡았어도 풀 수 있었다는 얘기고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서 풀었던 38번 문제는 그러나가 있었으니까 되게 쉬웠던 건데 그러나가 없어도 논리구조상 뭐야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뀌네. 이걸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스스로 혼자 앞서 풀었던 38번 문제의 그러나를 지우고 나서도 풀 수 있었나 다시 한번 연습도 해보시길. 알겠죠? 자,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요약문 완성 문제를 떠나서 이제 특히 이제 5번으로 오답이 많이 갔죠. 이제 고민을 좀 했었을 거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좋은 거 하나 배워둡시다. 미리 여기 형광펜 좀 쳐놓을까요? 여기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난이도 조절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특히 이제 1, 2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 문제 중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글 내에서 여러분이 이 단어의 속성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판단해야 되는 글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그랬는데 이 어댑테이션, 이 적응한다라는 걸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 여러분이 판단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명확히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주고 자, 선생님이 풀었던 과정 그대로 보여줄게요. 일단 딱 읽자마자 형광펜 In th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보자마자 느낌이 바로 오죠. 이 글은 실험 조사 연구한 글이고 특히나 40번 문제니까 극단적으로 시간이 없는 걸 전제한다면 이거를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보다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되겠죠.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실험 대상자들은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메시지 아니고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동안 휴식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 휴식의 개념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봐야 되겠네요. 자, 이 실험 대상자들이 훨씬 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번, 4번은 마이너스. 그죠? bored, annoyed. 뭐 지루해졌다, 짜증이 났다. 근데 이제 여기는 거의 안 갔단 말이죠. 즉 여러분들이 A번에 휴식을 취한 걸 좋게 본 걸 이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content, 단어 조심, 만족했다. relaxed, 편안해졌다. refreshed, 뭐 개운해졌다 정도로 기억을 할게요. 다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B에서 뭔가 갈라졌다는 얘기인데, 자, 누구보다 더 긴, 계속된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그럼 여기까지. 사실 이제 브레이크가 좋다는 걸 잘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보여주는데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미 여기서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실험조사 연구하는 글이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로 끝나지 않고, 시제 보세요. 과거 시제인 거 보이죠? 만약 이 글이 이렇게 끝났다면,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 이랬으면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을 건데, 여기 시제 보니까 그건 이걸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걸 보아. 이 글은 실험조사 연구를 하고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일반화시켜서 시사점까지 보여주는 글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금방 돼요. 전개 방식이 뻔하거든요. 실험조사 연구하는 글은 실험 결과 보여주고 끝나거나 실험 결과 뒤에 친절하게 시사점까지 보여주거나, 다만 시사점을 보여줄 때는 현재 시제일 수밖에 없겠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로웠습니다요, 이롭습니다 라고 일반화시키겠어요? 결과 다음에 보여준다면. 일반화시킬 때는 현재 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좀 이따 활용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뭘 보여주냐면, 그 휴식이 참여자들의 그런 적응,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응을 가로막았다. 그럼 잠깐만요.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가 되려면 이 어댑테이션이 나쁜 게 돼서 나쁜 걸 가로막았다. 이래야 좋은 말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나쁜 거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좋은 거라면 적응을 가로막았다니까 이건 나쁜 게 되겠죠. 이 선택지는. 지금 하는 말 쫓아오고 있나요? 다시 천천히 해보세요. 적응을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에 따라서 이 적응을 가로막은 건 이걸 나쁘게 본다면 좋은 거고, 이 적응이란 걸 좋은 걸로 본다면 이 적응을 가로막았다는 나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뿔말을 나눠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적응의 속성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예상한 것처럼 이거를 천천히 읽는 것보다 글을 절반으로 쪼개서 후반부 절반, 그죠?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쭉 넘어왔는데, 이 but 여기가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이 앞문장까지는 시제가 분명히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근데 이 but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문장에서는 갑자기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게 시사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하면 여기만 읽어도 된다고요. 천천히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그 이론은 즉 이건데, 즐거움에 있어서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주는 게 prevent us, 우리를 막아주는데, 또 나왔네요. too familiar, 너무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걸 막아줍니다. to는 항상 어떤 어감? 부정어감. 너무 익숙해지는 걸, 그럼 익숙해지는 걸 나쁘게 본 글입니다. 그럼 휴식이 좋은 이유는 너무 익숙해지는 걸 중간중간 막아준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넷플릭스에서 보는 드라마를 5분, 10분마다 갑자기 중간 광고 넣는 게 오히려 좋다는 얘기입니다. 마사지도 쭉 받는 것보다 5분, 10분 간격으로 잠깐 멈췄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인 거죠. 그럼 5번으로 갔던 친구들은 이 reinforced란 단어를 이제 알았겠죠? 강화시키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적응을 강화시켰다가 되는 거니까 이걸 좋다라고 착각했던 친구들은 이 어댑테이션을 좋은 말이라고 착각해버린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도 선생님 안 보고 잠깐 넘어왔는데, 이게 habituation, 습관화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습관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걸 다 나쁘게 본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끊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적응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논리로 갔어야 되겠네요. 자, 좋은 경험 하나 있습니다. 특히 그냥 단순히 저 A번, B번에 들어가는 단어 그 자체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라고만 판단했던 친구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던 문제입니다. 속성까지 파악해서 좋은지 나쁜지까지 꼭 확인합시다. 다른 문제도 잘 적용해 보세요. 자, 장문독해 2문항짜리고요. 오랜만에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스킬이요? 자, 단락 개수 좀 보세요. 2단락으로 돼 있죠. 아주 오랜만에 나온 패턴인데, 2단락짜리 장문독해 선생님 기출문제 풀다 보면 쭉 나올 겁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한 달락짜리가 주로 나왔는데 또 그전에는 가끔 2달락, 3달락이 또 섞여서 나왔어요. 그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정말 급하다면 초반부 단락보다는 후반부 단락에라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특히나 41, 2번이니까 이쯤 왔을 때 좀 시간이 달달달달달 막 바로 손발이 덜덜덜덜덜 하고 떨리는 이런 친구들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정말 극단적인 야매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압도적이거든요. 두 번째 단락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제목을 풀려고 쭉 내가 풀었던 과정입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맨 처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제목을 풀려고 쭉 가는데 미리 얘기하면 제목 풀다가 어휘가 먼저 풀립니다. 볼게요. 정답이 5번이었죠. 우연입니다. 우연인데 이런 우연이 꽤 많이 발생하면 통계적으로 굳이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지 않을 필요가 없죠. 먼저 읽는 게 권장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락이 나눠져 있을 때는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어라. 알겠죠? 갑니다. 여러분, 디저트 배는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아예 딴소리인데요. 선생님 인생에서 웬만하면 후회를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아예 딴소리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선생님이 쯔양님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마 선생님 다른 인강에서 한번 얘기했을 건데 선생님이 그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구독하는 분입니다. 쯔양님.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입구역 근처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텐데, 이제 그 근처에 되게 맛있는, 선생님이 원래 자주 가던 모밀집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디저트 하니까 갑자기 쯔양님이 떠올라서. 근데 거길 가서 모밀 이렇게 맛있게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웬 유튜버가 거기서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선생님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열심히 살겠지 뭐. 그리고 또 선생님이 거기서 강의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표현 좀 적나라한데 가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러기가 좀 싫었어요. 제자들도 있는데 드문드문.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후루룩 이렇게 먹고 있는데 좀 뭐 많이 먹네 정도 생각만 해서 뭐 먹방 찍나 보다. 와, 찌양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 입구역 무슨 모밀집 편에 어깨가 제가 나와요. 등인가 어깨가 납니다. 지나가는 행인 일로 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사인을 그래도 끝나고 났으면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의 가오 때문에 제자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서 있고 싶었어. 근데 그놈의 가오. 나도 서 있고 싶었는데 아닌 척 괜히 근데 대신 이제 저도 오래 기다리면서 쯔양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정말 예쁘시고 정말 착하시더라고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의 디저트 배가 정말 착하시더라고요. 네. 예쁘신 건 뭐 당연히 기본이고. 다시. 진화론적으로 leftover, 사실 leftover는 남은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화론적으로 남은 거래요. 어떤 나날로부터 냐면 세렝게티 초원에서부터 남은 거래요. 그래서 뭐 쭉 가봅시다. 우리 디저트 배가 따로 있나 봐요. 확실히 해주는데 심지어 even when you fall, 여러분들 이거 공감할 거예요. 꽉 차서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을 때조차도 you were still desiring the right types of food. 올바른 종류의 음식. 맛있으면 0칼로리,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 그렇죠. 요거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To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 뭘요? 여러분의 칼로리 섭취를 매 끼니마다 칼로리 섭취를 뭘 제한을 해요? 칼로리 섭취를 최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maximize가 원문이었고 여기 이제 정답률 70% 쉽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까지 읽고 났더니 놀랍게도 마저 읽고 그래도 얘기할까요? 답은 나오는데 주제도 제목이네요. 왜냐하면 there was never a guarantee, 어떤 보장이 없었는데 when the next meal would arrive, 언제 다음번 식사가 도착할지에 대한 그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한 끝까지 많이 먹는 게 진화론적인 이점이었던 거죠. 요거 제목도 쉽게 갈 수 있네요. 즉 진화론의 뿌리인데, 진화론적 뿌리인데 우리 인간의 디저트 배에 대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 고대 식단, 식단 얘기 아니었고요. 그죠? 건강한 해결책도 아니었고, 오늘날 세상이 아니었죠. 오늘날 건강한 해결책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디저트를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이 먹는 이런 식단이 혜택이 되는가, 왜 혜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 게 아니죠.
그 분석을 했던 거죠. 우리가 왜 디저트배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즐거움을 추구할 건가 음식을 뭐 이렇게 이 생존에 반하는 완전 헛소리들이고요. 현대적 삶의 스타일, 정말 헛소리들이네요. 그래서 왜 우리는 디저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가? 네, 이런 오답들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뿌리 정도 찾는 글이었고,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어머나 단락이 이렇게 2개나 3개로 쪼개져 있을 때 극단적으로 시간이 없다면 마지막 단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라.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험지 분석이 또 끝이 났습니다. 다른 기출에 꼭 적용해 보시면서 선생님 문제 풀이적인 스킬들을 분석하시고요. 다만 그러면서 늘 병행해야 되는 것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수능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문 독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들은 늘 병행해서 쫓아오셔야 합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험지에서 보도록 할게요.